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주말부터 시작되는 연휴라 꽤 길다고 생각했는데 5일이라는 긴 시간이 왜 이리 후딱 지나간 거죠? 뭐 한 것도 없이 연휴가 순삭한 기분입니다. 5일 동안 뭘 하고 지낼까?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정주행할까? 성경을 일독할까? 대청소를 할까? 하고 마음속으로 설레이며 계획만 거창했는데요. 욕심이 너무 컸을까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네요. 일단 정리정돈이 시급해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항상 뭐가 잔뜩 쌓이게 되는 식탁 위도 정리하고 집이 좁아서 조금만 방심을 하면 곧바로 옷이며 물건들이 여기저기 쌓이게 됩니다. 모두 제자리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입고 쓰고 제자리에만 둬도 지저분해지지 않을 텐데 말이죠. 아이가 어렸을 땐 워낙에 인형이나 장난감, 책들이 많고 항상 어질러져 있어서 아이가 크면 좀 나아지겠지, 아이가 크면 어지를 사람 없어서 깔끔해지겠지 했는데 웬걸? 관심사가 아이돌이다 보니 아이돌 포스터에 앨범에 각종 굿즈들, 어렸을 때와 비교도 안 되게 소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손때 묻은 애착 인형들은 처치도 못하게 하고 이래저래 리빙박스만 많아지고 여기저기 틈이란 틈에는 수납할 수 있는 최대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택배 박스나 쓰레기들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부지런함이 생겼답니다. 그런 게 집에 있으면 걸어 다닐 자리가 없어요. 옆으로 피해 다니거나 건너 다녀야 한답니다. 이럴 땐 집에 창고나 베란다가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 넓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지저분한 건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부들에겐 긴 연휴도 절대 길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드라마나 책을 보고 싶다는 건 사치일까요? 저만 연휴가 아니라 식구들도 같이 연휴니 삼시세끼 끼니 때마다 챙겨야 할 게 더 많아졌습니다. 긴 연휴 뭐 해 먹을까가 또 걱정이네요. 그래도 명절 연휴인데 나름 특식으로 기분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 우리 아이는 소양인 체질이라 그런지 돼지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체질에 따라 몸에 맞는 음식들이 있는데 열이 많은 소양인들에게는 돼지고기, 오이, 바나나, 토마토, 아몬드 등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 맞고, 저 같은 소음인들에게는 몸에 열을 내주는 닭이나 오리고기, 장어, 추어탕 등 보양식이 맞다고 합니다. 과일은 사과나 복숭아, 자두, 오렌지, 자몽 등이 좋고 야채로는 깻잎처럼 향이 강한 채소가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처럼 대체로 살이 찌고 체격이 좋은 태음인들에게는 소고기가 잘 맞는다고 해요. 과일은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지만 드신다면 물이 많은 배가 좋다고 합니다. 야채로는 무가 좋기 때문에 소고기 뭇국을 주구장창 드시라고 하네요. 엄마 모시고 한의원에 일주일에 3번씩 다니다 보니 귀동냥으로 배운 게 많아졌습니다. 함께 침 맞는 사람 중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이 장어를 먹고 뒤집어졌다거나 탈이 나서 죽다 살았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체질이란 게 참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한의원 가실 일이 있으면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잘 알아두셨다가 음식을 드실 때 이왕이면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더 땡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닭고기를 좋아해서 햄버거를 먹어도 치킨버거를 좋아하고, 닭 요리를 좋아해서 닭 요리를 좀 할까 하면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소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이는 돼지고기 제육볶음이나 돼지갈비찜, 돼지고기 장조림을 좋아하는 거 보면 확실히 체질에 맞는 음식을 몸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잡채예요. 잡채는 재료 손질이 다인 것 같습니다. 재료만 손질해 놓으면 사실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느타리 버섯은 가늘게 찢어주고요. 피망도 채 썰어줍니다. 파프리카가 너무 비싸서 빨간 피망으로 대체했어요. 양파 역시 가늘게 채 썰어주고요. 당근은 채칼을 이용해서 채 썰어주었습니다. 부추는 손가락 굵기로 썰어주고요. 기름 두른 팬에 양파와 당근을 먼저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피망 넣어주고요. 아무 양념 없이 볶아주는데요. 양념을 넣게 되면 물이 생긴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부추 넣고 살짝만 숨이 죽을 정도로만 볶아줍니다. 맨 마지막 단계에 소금 조금 넣어주고요. 간장과 후추로 밑간한 돼지고기를 마늘과 함께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느타리 버섯 넣어주고요. 버섯은 표고버섯이든 목이버섯이든 아무 버섯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버섯을 볶다 보니까 물이 좀 생기는데요. 이 물은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당면 볶을 때 넣어주면 좋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불린 당면을 볶아주는데요. 어느 정도 숨이 죽었을 때 간장과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 레시피에는 설탕인데요. 저는 설탕을 되도록 쓰지 않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사용했습니다. 볶다 보면 뻑뻑해서 잘 안 볶아지는데요. 이때 아까 남겨두었던 고기 볶을 때 나온 물을 넣어줍니다. 볶아두었던 재료에 당면을 넣고 섞어주면 되는데요. 그냥 비닐장갑만 끼고 섞었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면장갑을 하나 끼고 비닐장갑을 껴주니까 훨씬 수월하게 뜨겁지 않게 섞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잡채를 만들 땐 너무 어려운 레시피를 봐서 야채 하나하나 양념하며 볶고 준비하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여러 레시피 중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면을 삶지 않고 볶는 방식으로 해봤더니 정말 탱글탱글하면서도 쫄깃한 잡채가 완성되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드시라고. 엄마 배고파. 추석 당일 식구들 모임은 올해 설부터 외식을 하기로 해서 이번에도 외식을 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이게 되면 남자들은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들은 서빙하느라고 바쁘고 아이들은 제각각 스마트폰 보느라고 바쁘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딸들은 시댁에서 전날부터 명절 음식에 상차림에 고생하고 왔는데 친정에 와서까지 2차로 고생하는 게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외식을 하고 커피도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는 차만 마셨습니다. 연휴에 과식을 좀 했더니 몸이 다시 무거워진 느낌입니다. 늘어난 몸무게 다시 원상복구 해야겠죠? 운동으로 연휴 마지막 날을 마무리합니다. 언제나 연휴 끝은 아쉬움이 남네요. 긴 연휴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언제쯤 보람찬 연휴를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이제 다시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일상으로의 복귀 즐겁고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